살다 보면 계산이 필요한 순간이 있죠. 안녕하세요. 윤정용의 인생 계산기입니다. 8월은 기업의 반기 감사 보고서가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오는 달입니다. 반기 감사 보고서는 기업의 1월부터 6월까지 실적, 손익계산서를 말하죠. 그리고 재무상태, 재무상태표, 이런 재무제표를 회계 감사한 보고서로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감사 보고서나 전자공시 시스템을 한 번에 못 알아들었다면 아마 회계 왕초보가 아니신가, 또 재무제표 왕초보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이런 재무제표나 이런 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7일이면 이런 외계어 같은 회계어를 막 능숙하게, 또 회계 원어민이라 하죠. 네이티브 말고 회계 티브처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고 재무제표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쉬운 7일 완성 재무제표 읽기랑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니, 재미 하나도 없는 재무제표를 어떻게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끝내냐고요. 맞습니다. 재무제표 진짜 재미 따위 하나도 없죠. 재미 때가리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왜요? 이 책이랑 함께하면 이 책 누가 썼습니까? 제가 썼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윤정용이라고 써있죠. 윤정용 어디 있지? 윤정용 여기 윤정용 써있습니다. 제가 썼습니다. 우리 윤정용의 인생계산기, 윤정용 제가 썼습니다. 자, 이 책의 추천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있냐면, 주식 투자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이해 없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눈 감고 축구를 하는 것과 같다. 기업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숫자를 이해하는 것이고, 숫자를 이해하려면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이 기업이 1년에 얼마의 이익을 내는지, 현금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빚은 얼마인지, 부실채권은 없는지, 장기간 이익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재무제표를 이해해야 기업을 이해할 수 있다. 회계 비전공자이지만 살아남기 위해 회계를 배웠고 지금은 스타 강사가 된 윤정용의 새 책이 나왔다. 쉽고 재미있는 강의로 유명한 그답게 이번 책 역시 쉽다. 사실 재무제표는 어려운 주제다. 많은 투자자가 재무제표를 정복하고 싶어 하지만 재무제표는 정복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가능하다. 윤정용의 대한민국에서 제일 쉬운 7일 완성 재무제표 읽기와 함께한다면 재무제표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다. 야, 이거 추천서 너무너무 잘 쓰셨죠. 바로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사랑하고 또 믿는, 신뢰하는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이 써주셨습니다. 책 아주 잘 써 있습니다. 이 책과 함께하면 재무제표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요즘 주식 투자 정말 어려워요. 이럴 때일수록 망하지 않는 기업, 탄탄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의 재무제표, 기업의 경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고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7일 완성 재무제표 읽기는 총 7개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어요. 당연하겠죠. 일주일 만에 재무제표 읽기 분석을 끝내야 되니까 7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1일차에는 필수 회계어로 기초개념 다지기. 재무제표를 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뤘으니까 이거는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꼭 잘 읽으셔야 됩니다. 2일차와 3일차에는 재무상태표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건강검진표라고 할 수 있는 재무상태표를 중심으로 회사에 돈을 벌어다주는 자산이 무엇이 있는지, 또 빚은 얼마가 있는지, 자기 돈을 얼마나 잘 모았는지를 부채와 자본을 살펴봅니다.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 아시죠? 세계적인 투자자죠. 이 짐 로저스가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3일이면 이 책의 3일차까지 읽으시면 재무상태표를 짐 로저스처럼 읽으실 수 있습니다. 4일차에는 기업의 성적표, 손익계산서를 읽습니다. 손익계산서 많은 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죠.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읽어야 되냐? 매출과 이익이겠죠. 매출과 이익을 중심으로 손익계산서가 알려주는 게 무엇인지, 시그널이 뭔지 우리 그것을 읽어볼 겁니다. 5일차에는 기업의 현금 통장, 그렇죠? 현금 흐름표를 읽을 거예요. 자, 이익은 오피니언, 현금은 팩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장부상의 이익은 숫자에 불과해요. 그렇죠? 손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있는 그 현금, 네, 이제 통장에 있는 그 현금은 손볼 수 없어요. 그렇죠? 이익은 부풀리거나 깎아내릴 수 있지만 통장에 있는 현금을 부풀리거나 깎아낼 수 없습니다. 네, 왜냐면 회계감사할 때 그 은행에 있는 통장부터 실제 현금까지 다 조사하거든요. 그 원단위까지 다 맞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 통장을 까볼 수 있는 현금 흐름표를 우리가 직접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이익과 현금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 또 회사가 진짜 돈을 잘 버는지, 통장에 현금이 꼬박꼬박 차곡차곡 쌓여 있는지, 어떻게 보면 또 회계 부정은 없는지를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우리가 시그널을 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6일차에는 우리 주식 투자가 처음이시거나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재무제표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뭐 감사 의견들이 있죠. 감사 의견, 그리고 뭐 시장가치 지표라던가 뭐 PER, PBR, 뭐 ROE라던가, 그리고 재무 비율까지 재무제표를 읽고 뜯고 맞나요? 쉽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재무제표를 쉽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제가 담아봤습니다. 자, 6일까지 재무제표 중에 가장 중요한 재무상표라고 하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다 마스터하신 겁니다. 6일차까지 딱 읽었으면. 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재무제표를 읽어볼 거예요. 바로 7일차에. 자, 우리나라 국민 수백만 명이 가지고 있다는 그 주식, 그 기업 어딥니까? 삼성전자죠. 시가총액 1위. 그 삼성전자의 최근 연결재무제표, 2020년도 연결재무제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의 특징이 있어요. 보통 회계책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 문법 형식이 있거든요. 뭐 복식, 붓기, 분계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문법을 다 버리고 영어 회화 책이랑 좀 비슷하다. 형식 자체가.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회계는, 제가 생각은 아니죠. 회계는 비즈니스 언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언어를 공부하듯이 회계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마치 수학 공부하듯이 회계를 공부한다는 거죠. 회계는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4가지만 할 수 있어도 회계에서 말하는 공식들은 다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 공부하듯이 회계를 했다가, 수학 어렵잖아요. 쉽게 포기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회계를. 저는 언어기 때문에 회계는 그 말하듯이, 우리 아기 때 말을 어떻게 배웠어요? 막 옹알옹알 하면서 엄마 아빠 말을 따라하면서, 그렇죠? 떠들어 보면서 표현하면서 배웠잖아요. 회계도 언어기 때문에 이 회계어를 떠들어 보기도 하고 흉내내 보기도 하고 일상에서 써먹어 보기도 하고, 그래야지만 이 회계를 내 거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회계책보다는 그 회화책에 가깝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챕터마다 중요한 회계어를 알려드리고 그 회계어의 뜻을 복습하는 그 선긋기가 있어요. 핵심 요약이라고. 그래서 핵심 용어랑 그 뜻이 있는데 이거를 각 뜻이 맞는 대로, 용어와 뜻이 맞는 대로 선을 그어보는, 우리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 이런 선긋기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그거를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선을 그어서 내가 제대로 공부했는지 헷갈리면 다시 본문에 가서 그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핵심 요약에서 선긋기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회계회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회계회화는 제가 만든 건데 7일 완성 재무제표 읽기, 대한민국에서 제일 쉬운 7일 완성 재무제표 읽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친구랑 막 자주 가는 식당에 갔는데 사장님이 꽁치구이 서비스로 준 거예요. 그러면 회계 용어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와, 사장님 이거 영업의 수익인데요? 와, 감사합니다. 네, 영업의 수익, 영업 활동 외에서 뜻밖의 수익, 그렇죠? 네, 생각지도 못한 수익을 영업의 수익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뭐 지나가다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 있어요. 오, 이거 영업의 수익인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물론 경찰서에 갖다 줘야죠. 네. 그리고 친구가 막 다이어트 한다고 퍼서널 트레이닝 PT를 끊었어요.
네, 30배 끄는 거예요. 그 비싼 거를. 그럴 때, 야, 너 캐펙스를 크게 늘렸구나. 캐펙스, 설비 투자를 얘기하죠. 우리 몸은 유형 자산이니까요. 그렇죠? 이 자산, 계속 투자를 하는구나. 캐펙스 크게 늘렸네. 잘했네. 이렇게 일상에 써먹을 수 있도록 회계 회화를 재밌게 잘 담아봤습니다. 이 배운 회계어를 일상에서 한번 떠들어 보세요. 그러면 친구들하고도 막 써먹어 보시고, 네. 물론 뭐 이상한 소리 들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그 회계어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계어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재무제표에서 꼭 필요한, 재무제표를 읽고 분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회계어 정도는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챕터별로 마지막에는 액션 플랜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가이드라인 줍니다. 예를 들면 회계를 뜻을 배웠다면 회계를 네이버나 뭐 다음에서 검색해보세요. 정의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 중에서 자산을 봤다 그러면 어떤 회사의 다트에서 자산을 한번 살펴보세요. 뭐 이렇게 부채 중 선수금을 살펴보세요. 이런 식으로 액션 플랜 가이드라인 주니까 그걸 또 한번 써먹어 볼 수 있도록 이 책에서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각 챕터별로 들어가기 전에는 큰 줄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재무상태표의 자산을 배우기 위해서 자산에는 뭐가 있는지, 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큰 줄기를 설명하고 본문을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큰 줄기를 읽고 들어가야 헤매지 않아요. 그렇죠? 헤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정표를 알고 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헤매지 않도록 들어가기라는 그 인트로를 제가 챕터별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꼭 읽으시고 본문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징이 있다면 뉴 다트를 적용했어요. 우리 앞에서 전자공시 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 전자공시 시스템은 자산이 어느 정도 한 120억 이상 되고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 상장 기업이라면 그 재무제표를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현재 전자공시 시스템이 새로운 전자공시 시스템, 즉 신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뉴 다트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다트가 이 던지는 다트가 아니라 뭐 데이터 애널리스트 리트리버, 뭐 트랜스퍼 시스템, 이 앞자 DART를 따서 다트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신 전자공시 시스템, 뉴 다트라고 해서 이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현재 구 다트, 그러니까 구 전자공시 시스템하고 이게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책은 어차피 뉴 다트로 갈 거니까 뉴 다트를 적용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 7일 완성 재무제표 읽기는 왜 뉴다트를 했냐? 뉴다트를 보시면 일단 PC 화면하고 스마트폰 화면이 동일해요. 기존의 구다트는 PC 화면과 스마트폰 화면이 달랐어요. 불편한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뉴다트는 그 검색이라던가 메뉴의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다트를 적용시켰고요. 어차피 뉴다트로 갈 거니까요. 그리고 뉴다트에 있는 화면을 그냥 그대로 찍었습니다. 어떤 자료를 설명할 때 찍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뉴다트를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만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재무제표를 다운받아야 된다 그러면 화면에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 뉴다트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검색 클릭만 하셔도 재무제표를 다운받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네. 자, 여러분 재무제표 읽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 읽어야 되고 어디서 얻어야 될지도 모르신 적 많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뭐 재무지표라던가 투자지표가 있어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셨잖아요. 또 재무지표를 공부하다가 어려워서 그냥 확 찢어버리거나 포기하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딱 일주일만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일 완성 재무제표 읽기랑 함께 하시면 충분히 재무제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 기본적인 부분들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7일만 집중하시면 재무제표 읽고 분석하고 회계어로 블라블라 하고 떠들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계산이 필요한 순간이 있죠. 재무제표 읽기로 기업의 경영 상태를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으로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더욱더 안전하고 또 수익률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정용의 인생 계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